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몸의 움직임, 그리고 뇌 기능, 또 재능 발달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했던 스트레칭이나 숨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 상태나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특정 연습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뇌의 그 배선을 바꿔서 실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지 그 비밀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랑 마음 그리고 학습 능력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오늘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스트레스 해소의 과학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지 그 신경학적인 메커니즘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아마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트레칭. 이게 좀 예상치 못한 힘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보통은 유연성 기르거나 아니면 운동 전에 몸 푼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만성염증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외로움, 또 활동 부족, 심지어 나이 드는 것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노화 자체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비만인 경우에요. 지방세포에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저장돼서 상황을 좀 더 안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그 사이토카인이 염증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물질이죠. 그런데 규칙적인 스트레칭, 혹은 요가나 태극권 같은 활동들이요. 혈액소대에 있는 염증 지표 수치를 실제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특정 부위, 팔이나 다리만 스트레칭해도 효과가 온몸으로 퍼진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죠. 전신적인 염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특정 부위만 움직이는데. 그게 스트레칭이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걸 넘어서요. 그 근육을 감싸는 근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막이요. 네, 그런 결합 조직 사이의 체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노폐물 같은 게 더 잘 배출되고 또 신선한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몸속 청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내부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셈이죠. 림프 순환 개선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이런 순환이 좀 정체되기 쉬운데 스트레칭이 그걸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스트레스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끊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스트레칭 다시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외의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죠? 스트레칭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떨 때는 불안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과신전이라고 하죠. 관절이 너무 많이 꺾이는 경우요. 네네. 하이퍼 엑스텐션. 네, 보통 유연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랐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몸이 이 관절의 불안정성을 감지하면요. 뇌가 이걸 약간 잠재적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험 신호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뇌과학에서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거나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이런 몸 내부의 감각 정보 있잖아요. 네. 이걸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뇌가 뭔가 위험한가? 하고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연성이 아주 좋은 분들 중에 좀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근육으로 잡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육이 관절을 딱 튼튼하게 잡아주면 뇌로 나 지금 불안정해 하는 신호가 덜 가게 되겠죠? 네네. 이게 신체 통증 감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박수 안정에도 기여하거든요. 그래서 불안 조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괜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몸 상태 변화를 좀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훈련. 이걸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수용 감각이요? 인터로셉션. 이걸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와, 몸의 안정성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몸과 마음을 잇는 또 다른 핵심 연결고리, 바로 호흡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호흡 중요하죠. 우리가 매 순간 그냥 무심코 쉬는 이 숨이 뇌 기능이랑 감정 조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코로 숨 쉬는 것, 코호흡이 핵심이라는데? 맞습니다. 근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쉰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뜨끔했는데.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코호흡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실 거예요. 코가 단순히 공기 필터링하고 온도, 습도 조절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뭐가 있죠? 코 안쪽 깊숙한 곳, 그러니까 뇌 바로 밑에요. 후각신경구라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후각신경구요? 네, 코로 숨을 쉴 때 이 공기의 물리적인 흐름, 그 리듬 자체가 이 후각신경구를 통해서 뇌의 여러 영역으로 직접 전달이 돼요. 숨 쉬는 리듬 자체가 전달된다고요? 냄새 말고요? 네, 냄새 정보뿐만 아니라 호흡의 리듬 자체가요.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뇌 전체의 활동, 그러니까 뇌파를 동기화하고 정렬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와, 뇌파를 조율한다고요? 숨 쉬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 또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심지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헐.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중요한 정보 전달이랑 뇌파 동기화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되는 셈이니까 인지기능 활용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군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코로 숨을 쉴 때 공포스러운 장면에 대한 반응 속도가 입으로 쉴 때보다 훨씬 빨랐다는 결과도 있어요. 진짜요? 생존 본능이랑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반응마저 코호흡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입으로 숨 쉬거나 숨이 막 가빠지거든요. 근데 자료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코로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 쉬는 슬로우 앤 딥 브리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몸에 막 흥분하고 긴장할수록 오히려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리고 깊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흥분 상태에서는 뇌의 그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돼서 감정적인 반응이 좀 앞서기 쉽거든요. 네. 근데 느리고 깊은 호흡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전두엽이요? 네, 덕분에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요. 또 필요한 정보를 차분하게 기억해내는 데도 유리해지죠. 그리고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도 그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일종의 마음챙김 명상 효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숨 쉬는 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느리고 깊은 호흡이 특히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 활성화랑 관련이 깊다고요. 아, 네, 미주신경, vagus nerve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분당 6회 정도 호흡, 그러니까 대략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6의 마법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복부의 주요 장기들, 심장, 폐, 소화기관 이런 데를 아주 광범위하게 연결하는 가장 긴 뇌신경이에요. 가장 길다고요? 네, 우리 몸의 휴식, 소화,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느리고 깊은 호흡, 특히 숨을 길게 내쉬는 것이 이 미주신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아, 내쉴 때요? 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랑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분당 6회 호흡이 딱 그 스위치를 켜는 최적의 속도 뭐 그런 건가요? 여러 연구에서 분당 6회 정도의 호흡, 그러니까 약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거죠. 이게 심박 변이도를 최적화하고 미주신경 활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속도로 나타났어요. 심박 변이도요? 네,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말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좋다고 보거든요. 미주신경 활성도가 높다는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염증 반응도 더 잘 억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과도 관련이 깊고요. 와, 장점이 많네요. 그렇죠. 다만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6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억지로 속도를 맞추기보다 자신한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거예요. 아, 편안한 리듬. 네, 호흡을 고르게,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와 깊이로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그게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조식이라고 하죠. 조식.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랑 호흡 조절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 상태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까지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특정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과정. 이게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아, 네. 재능의 비밀. 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그 비밀의 열쇠로 미엘린이라는 물질을 딱 지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능이나 스킬 향상의 그 신경학적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미엘린에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클라리넷 배우는 소녀, 클라리사 사례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네,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렇죠. 클라리사가 뭐 딱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연습에 엄청 열정적인 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날 단 6분 동안 아주 특별한 연습 방식으로 한 달치 연습량에 버금가는 실력 향상을 이뤄냈다는 거죠. 6분 만에 한 달치요? 아,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연습했길래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게 뭐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클라리사의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 있는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습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었어요. 질이요? 네, 클라리사는 아주 짧은 악구를 연주하다가 실수가 나오면 즉시 멈췄습니다. 멈췄다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연주할 수 있을지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했죠. 그런 다음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아, 그냥 계속 반복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틀린 부분을 반복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접근이에요.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실수에 대한 즉각적으로 깊은 분석, 마지막으로 수정 후 재시도. 이 요소들이 결합된 거죠. 이걸 뭐 심층 연습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심층 연습. 아, 실수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그 과정이 특별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심층 연습이 어떻게 미엘린이라는 물질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미엘린은 정확히 뭐라는 거죠? 미엘린은요, 신경세포의 그 축삭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긴 케이블 같은 건데 네. 이 부분을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는 지방 성분의 절연체입니다. 전기 케이블의 고무피복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절연체요. 네, 이 미엘린 수초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기 신호가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둘째는 신호 전달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듭니다. 얼마나 빨라지는데요? 뭐 최대 100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해요. 100배요? 와. 네, 특정 기술, 예를 들어 클라리넷의 특정 운지법이나 악구 연주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화될 때 우리 뇌의 특정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그 신경회로의 축삭 주위에 미엘린을 겹겹이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클라리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실수를 찾아 바로잡아가면서 연습했던 그 방식이 클라리넷 연주와 관련된 특정 신경회로의 미엘린이라는 고속도로 포장을 더 두껍게 그리고 더 빠르게 깔아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주 좋으신데요. 미엘린층이 두꺼워질수록 그 회로를 통한 정보 전달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지고 노이즈는 줄어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실력이 는다, 기술이 능숙해진다고 경험하는 현상의 생물학적 기초인 거예요. 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미엘린 형성 과정이 보편적이라는 점입니다. 보편적이요? 누구나 다 된다는 건가요? 네, 특정 천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의식적인 심층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뇌 신경망에 미엘린을 구축하고 원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물론 뭐 젊을수록 형성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가 90대에도 매일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계속 미엘린을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주 회로에 미엘린을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편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배우는 걸까요? 재능의 차이라는 게 결국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료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단서도 있었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미엘린 형성 능력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그 효율성은 역시 연습의 질과 집중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 클라리사처럼요? 네, 클라리사처럼 실수에 집중하고 지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미엘린 형성이 가속화되는 거죠. 또 뭐 타고난 신경계의 미세한 차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수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같은 지도 방식 등 다른 요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핵심은 누구나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하면 미엘린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엘린 형성은 무차별적이기로 합니다. 무차별적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즉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악기 연주나 운동 같은 신체적 기술뿐만 아니라요. 외국어 학습, 수학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같은 정신적 기술에도 적용돼요. 아, 생각하는 기술에도요? 네, 심지어는 특정 사고방식이나 감정 조절 능력과 관련된 신경회로에도 반복적인 집중과 연습을 통해서 미엘린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결국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뭐 타고난 무언가라기보다는 뇌 속의 미엘린 고속도로를 얼마나 잘 그리고 꾸준히 건설해 왔느냐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건설의 핵심 비결은 바로 심층 연습, 즉 클라리사가 보여준 것처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수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분석하고 정확하게 반복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신호를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데 있습니다. 어설프게 1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클라리사처럼 단 5분이라도 괜찮아요. 강렬하게 집중해서 실수를 파고드는 시간. 네. 자료에서는 뭐 이걸 클라리사 구간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하는데 그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스킬 향상, 즉 미엘린 형성을 가속화하는 진정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좀 현명하게 투자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서로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소위 재능이라는 것이 뇌 속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통찰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코로 하는 깊은 호흡이 염증과 불안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재능은 막연한 반복이 아니라 실수에 집중하는 심층 연습을 통해 신경회로에 미엘린을 쌓아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 아,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네, 어찌 보면 우리 몸과 뇌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를 함께 읽은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용 설명서 좋네요. 네,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학습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뇌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했죠. 오늘 다룬 이야기들의 공통된 핵심은 결국 의식적인 노력과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집중. 네, 호흡 하나, 스트레칭 한 동작, 연습 한 번이라도 거기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 몸과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뇌 속 어떤 작은 회로에 미엘린을 딱 한 겹이라도 더 입혀보고 싶으신가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외국어 단어 5개 암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서툴렀던 특정 동작의 연습일 수도 있겠죠. 단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클라리사처럼 온전히 집중해서 도전해볼 만한 여러분만의 미엘린 부스팅 프로젝트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